혹시 원장님이 이렇게 보셨던 사례 중에 네. 좀 심각했던 PTSD 환자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익명성을 위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각색해서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네. 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범죄로 인해서 자녀를 잃게 됐고 그래서 이분은 아무것도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원래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병원이라도 오겠다 하시면서 계속 다니고는 있으셨죠. 네. 다닌 이유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내가 2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와서 여기를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하면서 상담도 하시고 저랑 약도 다 드셨는데 네. 배우자가 있으셨어요. 네. 배우자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못하겠어 나는 괜찮아 했는데 이분은 술을 많이 드시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게 가족을 잃은 기일 네. 그때가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때 기일 때 그 남편분도 이렇게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입원도 권유받고 어쨌든 네. 했지만 어쨌든 차이는 한 분은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자녀도 있고 내 가정도 있으니까 네. 다니겠다. 일상을 네. 회복하셨지만 이분은 병원도 안 다니시고 일상을 못 하다 보니 더 심각해진 경우가 있었죠. 병원 다니시는 분은 그래도 호전이 많이 되셨나요? 네, 그래도 네. 일상생활은 하실 수는 있게 되었고 네. 자기 일도 하시고 네. 다른 가족도 돌보게 되었긴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PTSD를 보통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네, 일단은 PTSD 진단이 되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많지만 네.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떤 제대로 된 인지적인 치료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나 감정을 다루는 게 너무 요동을 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말로써 혹은 상담으로써 혹은 다른 걸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로 안정화를 시켜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거와 병행해서 네. 이제 중요한 이제 상담 치료를 하는 거죠. 네. 상담 치료는 초점은 지금 현재 상태가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이 지금이 안정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네. 이제 그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재처리하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물리적인 치료인데요. 네. 뇌파를 조절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뇌파는 좀 잠정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 뉴로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자기장 치료를 합니다. 자기장을 치료를 하는 거는 여기에 자기장을 대줌으로써 네. 뇌의 전기 신호를 변화시켜서 네. 결국 그런 너무 과도하게 각성되어 있거나 네. 혹은 너무 우울하게 처져 있는 분들을 네. 좀 안정화시키는 네. 그런 방향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EMDR이라고 그래서 네.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요 기억에 대해서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구 운동을 함으로써 네. 너무 과도하게 민감화된 거를 민감을 소실시키고 네. 뇌의 처리 과정을 재처리시켜서 네. 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크게 4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로 약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보통 어떤 약물을 좀 쓰시는지. 네. 정도에 따라 다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혹은 이전의 과거력에 맞춰서 약을 좀 쓰기는 하고요. 네. 주로 쓰이는 약재로는 항우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유는 결국 우리의 어떤 뇌 기능이 문제가 됐고 신경 전달 물질이나 신경회로가 네. 과도하게 각성됐거나 이 잘못된 알람이 울리는 이런 네. 것들을 좀 잡아주고 네. 거기에 동반된 정서적인 것들도 잘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우울제를 쓰고요. 네. 혹은 이제 즉각 나타나는 반응들에 대해서는 항불안제 그게 이제 즉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은 네. 수면을 잘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네. 이런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혹은 불안이 너무 과도해서 약간 정신병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의
피해 사고가 너무 심하거나 혹은 망상 수준까지 도달하는 경우 혹은 우울증이 잘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도 네. 일반적으로 정신병 증상이 없어도 항정신병 약제를 써서 네. 이런 것들을 도움받기도 합니다. 저 혹시 PTSD 환자 중에 공황 겪는 분도 많은가요? 아, 물론이죠. 왜냐하면 이게 공황하고 비슷한 기제는 아까 제가 과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공황 증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큰 이유는 우리 몸에는 편도체라고 있는데 얘는 눈이 없어요. 앞뒤 전후 좌우를 모르는 애예요. 네.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이거 위험한 건데 독에 찔렸는데 아이 독이네 이러면 우리는 힘들잖아요. 네. 아 뜨거워 아이 뜨겁네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뜨거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편도체라는 건데 네. 이 편도체의 기능을 다른 애들이 잘 보완을 해줘야 얘들이 그때 상황에만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때 너무 그 충격이나 이런 게 커서 이걸 전후 좌우를 보는 뇌의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멈춰버려요. 특히 해마라든지 되뇌피질이. 네. 그러면 얘만 작동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게 위험한 게 아닌데 엘리베이터 탔을 때 위험하게 느껴서 몸이 막 숨이 벌떡거려지고 숨을 못 쉬겠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과도한 각성 비슷한 이런 상황들이 공황장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장님이 치료법으로 상담을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사건 이전에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뒤져보면서 네. 이로 인해서 이분이 취약하게 된 요소가 지금 현재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네. 요것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트라우마를 무조건 꺼내서 네. 힘들든 말든 어찌되었든 이것들을 자꾸 노출시켜서 이제 나와서 이게 이제 내가 잘 다룰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 힘들어도 계속 이게 그래 울었으니까 됐어 하지만 실제로 본인은 너무 괴로워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 치료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가 안정적인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걸 직접 다룰 수 없다면 좀 이따가 천천히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과정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런 안정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현재를 안정을 하는 게 지금 현재 트라우마 치료의 제일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뉴로 피드백이랑 자기장 치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아프진 않나요, 원장님? 할 때? 아프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 어떤 때는 뭐 두통이 있다고도 하시지만 특히 저희는 이제 뉴로 피드백은 하지 않지만 네. 이 자기장 치료는 꽤나 활발히 하고 있는데 네네. 두통이 처음에 한두 회째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건 편두통 치료제로도 쓰이고 네. 하시다 보면 해보신 분들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제가 아는 친한 원장님은 아침에나 퇴근하기 전에 하고 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실제로. 네. 시간이 한 번 할 때 오래 걸리진 않나요? 보통 30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좀 길게 하면 45분 하기도 하고 네네. 보통 15회 정도 이상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EMDR이라고 네. 이렇게 네. 누다를 네. 움직이는 네. 저도 이거 기사 쓰면서 네.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과 함께 지시하에 네. 이렇게 해보는 그런 건가요? EMDR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또 심리치료사 분들도 있으시고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EMDR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코칭을 해 나가는 겁니다. 손으로 눈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네. 안구가 움직이게 하면서 안구를 움직이는 의미가 결국은 뇌의 이 처리 과정들을 잘 조절을 해서 네. 그때 그 트라우마에 관해서 다루고 이야기해 나가면서 그런 정도를 어떤 과도하게 각성된 거라 너무 힘든 부분을 이 민감을 소실시켜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혹은 네.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 그 PTSD에 대한 치료법 4가지를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이런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 네. 혹시 이제 환자들이 네. 일상 속에서 네.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진료실에서 오셨을 때 약 외에도 너무 힘들었을 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쉬운 거부터 하면 그냥 나비 포옹법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나비봉법, 복식호흡, 네. 그 다음에 점진적 근이완법, 네. 또 착지법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통틀어서 안정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안정화 기법은 말씀대로 지금 너무 시달리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내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비포옹법을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좀 팔을 편한 자세로 앉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길게 하면서 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양쪽을 두드리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서 얘기하셔도 좋고요. 아, 나는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네. 내가 지금 살아있고 안전하다는 걸 주지시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몸이 이렇게 컨테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껴서 하자는 분도 있으세요. 네. 이유는 몸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마음에 안심을 시키기 위한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차츰차츰 내 손바닥이 느껴지는 감각, 내 팔에 닿는 감각, 또 호흡 이렇게 집중하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안전하구나 이런 과정들을 해 나가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점진적 근이완법도 별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꽉 쥐었다가 촥 놓으면서 손이 이렇게 퍼지는 이런 거, 이런 놀이도 하셨던 분들도 네.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네. 이렇게 예를 들면 팔 아래부터 하면 주먹을 꽉 쥐고 5초 동안 이렇게 힘을 힘껏 줘요. 팔 아래, 팔꿈치 아래를 네. 힘껏 쥐고 있다가 5초 동안 세고 이제 펴면서 과도하게 긴장했다가 오히려 10초 동안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완의 느낌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팔꿈치 아래, 또 여기 이두박근, 삼두박근 있는 팔꿈치 위, 또 무릎 아래, 네. 허벅지, 배, 네. 가슴, 목, 얼굴까지 이렇게 해서 몸 전체를 네. 이완시켜 보는 법을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장에서 벗어났을 때의 느낌, 그런 훈련을 하는 거고요. 네네. 제가 또 많이 실제로 제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복식호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식호흡은 결국 숨을 쉬는 게 가슴이 쉬고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우리는 가슴으로 쉬는 흉식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과호흡이 일어나서 오히려 어지러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숨을 배 아래까지 내려오자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숨이 이렇게 내려오진 않지만 네.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인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주면서 배 아래에 있는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들을 자극해 줍니다. 장이 제2의 뇌라 그래서 예민해지면 배탈 나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배에 그런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을 담당해 주는 수용체들을 자극하자 이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는데 가슴은 두고 배를 넣어서 배에 풍선을 넣듯이 코로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배를 부풀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편안하다 생각하면서 내쉽니다. 입으로 내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이 길어지면 8가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곱, 여덟. 천천히 입으로 내쉬고 네. 다시 코로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면서 호흡 자체에 집중하는 게 좀 더 나아가면 호흡 명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이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 오늘 병원처럼 오늘 현재 지금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오늘을 잘 누릴 수가 있다 이런 거여서 결국 호흡 명상을 하는 게 마음 챙김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음 챙김은 네. 감정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이 강물이라면 네. 그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강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죠. 이를테면 어렸을 때 일기를 쓰는 게 철수가 나를 때려서 울었다, 철수 미운 놈, 나쁜 놈 했던 것들을 네. 내가 내 마음이 어떻는지 실제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약간 멀리 떨어져서 무슨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요런 것들이 나를 힘들겠구나, 지금 내가 힘들게 있구나 라고 나를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알아봐야 네. 나를 다독거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 챙김인데 네. 요것도 트레이닝이 필요하지만 결국 쉬운 거는 나비보호법, 전진적 근이완법, 또 이제
복식 호흡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 쉬운 건 착지법도 있습니다. 착지법은 발을 탁 굴립니다. 네. 발을 탁 굴리면서 네. 아,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구나. 지금 현재를 알아보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그냥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착지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주변에 형광등이 켜져 있구나. 앞에 나무가 있네. 편안하게 있구나. 라고 몇 가지들을 여기에 이 사물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네. 청각적으로 착지하는 것도 아, 차 소리가 들리는구나. 조용한 좀 들어보니까 공기청정기가 돌고도 있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라운딩, 착지, 나는 안전해 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안정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요즘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쿠쿠닥스에 잘 나와 있는데 어쨌든 네네.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또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거기는 정말 제대로 된 안정화 기법을 여러 가지를 잘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참조를 해보시고 네. 그 복식 호흡을 특히 밤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뭐 두세 세트씩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 그래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한 20-30번 정도를 하고 나서 주무시고 그러면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고 네. 그렇게 연습을 해두면 누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연습을 해두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안해진다? 이유를 모르는 게 불안이긴 하지만 결국은 몸에서 어쨌든 느끼고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호흡을 하면서 불안을 느낄 때 혹은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신 분들도 이 정말 심할 때는 잘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렇게 일어날 것 같으면 그런 복식 호흡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 그냥 뭐 꼭 이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완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 너무 경직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몸을 많이 움직이시라는 거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 네. 특히 요가나 혹은 필라테스나 혹은 수영이나 네. 등등 이렇게 몸을 움직이셔서 네. 이런 과도한 긴장, 뭐에 사로잡혀 있는 네. 이 머리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몸을 움직여서 오히려 머리에서 불안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네. 몸을 움직여서 바텀스업, 몸을 움직여서 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네.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를 이완을 격려드리기도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네. 이 PTSD 트라우마 관련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네.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론적인 것들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